간단히 피드백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을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피치를 쪼개면 세 가지로 쪼개진다고 했어요. what, how, what's.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강구하고 있는 게 있어서 꼭 찍어드리고 싶은 것은 what에 관해서입니다. what. 내가 뭘 말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한 가지만 준비해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간난상 자기의 신변잡화 경험담을 얘기할 때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뭐죠? 요점, 요지. 그러니까 요점과 사례. 요점과 사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요점은 어떤 이성적인 거라고 하면 사례는 감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수 겹장을 넣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되게 준비를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스피치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재 이름이 액션 스피치예요. 근데 액션 토크의 공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재에 나오는 것이고 지난번에 한번 액션 스피치에 대한 공식을 알려드렸던 바도 있습니다. 인사, 주의, 집중, 요점, 사례, 마무리. 이 5가지 그 구성 요소예요. 따라서 합니다. 인사, 주의, 집중, 요점, 사례, 마무리. 인사, 주의, 집중은 이제 서론이죠. 도입 부분이에요. 인사하고 주의, 집중은 뭐예요?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동안 2주 만에 뵀네요. 별일 없으셨죠? 이렇게 인사 나누는 거, 시사적인 이슈를 탁 던져주는 거,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유머를 쓰는 거, 이게 이제 주의 집중이라는 것이죠. 주의 집중. 여기 이제 강의할 때는 스파스킬이라고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여튼 인사 주의 집중. 이게 이제 시작 부분, 도입 부분이에요. 근데 본론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요점, 사례. 요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예화. 두 가지. 근데 되게 한쪽으로 어떤 분은 로직만 가지고 그냥 쭉 풀어가시는 분이 있고요. 그럼 딱딱해요. 어떤 분은 사례만 가지고만 얘기하시면 이제 결론이 뭐예요? 저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사례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그래서 항상 양수 겹장을 놓아라. 그래서 말할 때 요점은 뭐고 사례는 뭐지? 요점은 뭐고 구체적인 예화는 뭐지? 양수 겹장을 놓아라. 요것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how to say. 이 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하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느껴보는 건 뭐냐면 목소리가 연글지 않았다 이런 느낌 받아요. 그러니까 그 성악가들이나 국악인들 보면 득음한다고 하잖아요. 폭포수 밑에서 막 피를 토하면서 득음한다고 그래요. 뭔가 깐깐한 독특한 그 목소리의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의하는 분들 보면 대표적인 예를 들어두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도올 김용욱 선생 목소리 아주 그 독특한 음을 가지고 계시죠. 목사님들 보면 다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계세요. 목소리. 네, 그래서 유현진님은 내용은 좋은데 목소리가 약해요. 목소리에 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 연습, 신앙송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액션 스피치의 교재를 보면 짤막짤막한 단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5분씩이라도 소리내서 읽어주어라. 성공하는 데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 공식이 뭐냐면 간절한 목표를 설정했는가. 당신이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3초 내에 답변 못하면 그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거거든요. 당신이 지금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라고 하면 3초 내에 답변할 수 있는 게 그 간절함인 거예요. 서슴없이 내 목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를 생활화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언저리에서 놀아라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인이 되려면 방송 언저리에서 놀아야 되고 정치인이 되려면 정치계에 언저리에서 놀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려면 생활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잘하려면 철저히 준비하라. 뭐를 잘하려면 철저히 준비하라. 대부분 마음대로 여러분 스피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결론은 버킹업이에요. 왜 안 되시죠? 준비가 미흡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 오늘 준비가 미흡하다. 본인 스스로 한번 자기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오늘 준비가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거와 비례합니다. 스피치의 성공률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How to say 어떻게 하라? 단비하라가 아니라 목소리를 이제 최소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씀하실 때 물론 빠르게 얘기해야 될 경우도 있고 천천히 템포를 느리게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템포라고 해요. 완급을 조절해주고 강약을 조절해주는 걸 템포라고 하는데 거기에 포스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피치 하실 때만큼은 글자 한자를 힘을 줘서 말해보도록 해라. 전 목사님들만큼 말 잘하는 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0회 이상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죠? 네. 네, 일주일에 20번 이상 크고 작은 설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시적소에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근데 목사님들의 공통점 하나는 물론 설교할 때는요 대화체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한자 굉장히 힘을 실어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잘 들리고 그만큼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 스피치 하실 때에는 글자 한자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말씀해 보는 습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룩스에서 안 되는 게 이제 산무를 타파하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산무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없는 거. 산무. 따라합니다. 무표정, 무제스처, 무퀘스천. 이 세 가지를 잘 써야 돼요. 표정을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스처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법을 사용해서 성중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 최소한 하나. 이거 도대체 좀 써보라. 오늘 여기 발표한 중에서 이거를 이렇게 크게 어깨 바깥으로 쓴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심으로 해서 자연스러워져요. 처음에 어색한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베개를 앞에 놓고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가상 훈련을 하잖아요. 그럴 때 좀 써보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폼나는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피드백을 대신할까 합니다. 강의 줄이겠습니다. 월요일 마지막 주